속보, 홍명보가 중심인물 비선 실세. 11회 회장 이놈이었네. 축구계 문제야 집단 11회 회장. 정체 탈로 비선 실세 홍명보 경악 초토화. 1996년 음주 논란 당시에 경향신문이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 당시에 홍명보 선수가 국가대표 주축이었긴 하지만 고참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김주성 선수가 고참급이었습니다. 점이영 연년 전 국가대표 문화에서는 위계서열이 강한 만큼 1991년에 창단된 11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우두머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991년 당시 홍명보 감독은 현재의 지동원 수준입니다. 대표팀 막내인 것이지요. 황선홍 감독은 1992년 11회에 가입하고 서정원 감독은 1993년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시다시피 연 고대 인맥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건국대와 아주대 등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최강희 감독과 이동국 선수의 커넥션과 기성용 선수와 홍명보 라인의 올대 선수들의 감정이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동국 선수가 바로 11회 멤버이고 파벌이라고 칭한다면 홍명보 감독과 같은 파벌이 됩니다. 여기서 뭔가 파벌 갈등의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쇼베츠 감독과 친분이 높은 윤정환 사간도스 감독도 11회 멤버이고 1990년대 중반에 가입했다고 하니 홍명보 당시 선수에 대한 11회 보도는 굉장히 신빙성이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시 기사를 보면 조중현 전 축구협 회장이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조중현 회장이 그 사조직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축협의 평가전과 선수 선발에 압력을 넣었다고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실권자였는데 사조직 하나 얻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더 의문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조중현 전 회장은 일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습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고 지금보다 기자들의 소설 루머가 더 심하던 시절입니다. 2. 무승부로 끝난 한국 축구대표 홍명보 정몽규 사퇴하라. 축구협 성토 확산. 지난 5일 분노한 축구 팬들이 대한축구협회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몰려가 홍명보, 정몽규 사퇴하라고 항의했다. 한국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과 팔레스타인 96위 미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산 B조 1차전이 0대0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한 이날 경기에는 손흥민, 토트넘, 황희찬, 울버햄프턴,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등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투입됐지만 약체로 평가되는 팔레스타인에 비겼다. 이날 팔레스타인과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대한축구협회의 SNS 게시물에는 불과 20여 분 만에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랑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했나? 한국 축구는 사망했다. 클린스만 때랑 뭐가 달라진 거냐? 홍명보, 정몽규 사퇴하라. 홈에서 이러면 원정에서 아랍 국가들 어떻게 이기려고? 라며 비판했다. 5일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 대 팔레스타인의 경기. 0대0으로 경기를 마친 후 손흥민이 관중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가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가득했다. 이날 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는 경기장에 홍명보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난하는 걸개를 내걸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졸전으로 경기가 끝난 뒤 김민재는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고 팬들에게 항의 의사를 표했다. 그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양손을 들어 자제해달라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후 그는 공동 취재구역에서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선수들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저희가 시작부터 못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재의 행동에 대해 손흥민은 그런 케이스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홈에서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적을 만들면 안 된다. 면서도 저희가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 고 호소했다.
앞서 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결별한 뒤 5개월간 새 감독을 물색했다. 이후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외국인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원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전 축구 국가대표 박주호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후 이영표, 박지성, 이동국, 이천수 등 홍명보 감독과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축구계 인사들도 공개 비판에 나섰다. 3. SPO 현장, 충격 졸전 후 오만 출국에도 환영받지 못한 홍명보. 순간 팬들 함성, 싸늘한 정적. 홍명보 감독은 누구도 환영받지 못했다. 오만으로 떠나는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팬들이 싸늘한 정적으로 응답했다. 한국 대표팀은 6일 오만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최종 예선 2차전 원정길을 떠나려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왔다. 팔레스타인과 1차전 홈 경기가 끝난 뒤 인천 인근 호텔에 묵은 대표팀은 오후 11시경 오만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다. 카타르 도하에서 경유한다는 걸 일찍이 알았던 팬들은 도하로 가는 비행기 쪽 게이트에 운집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쪽으로 대표팀이 들어온다는 걸 파악해 다급하게 자리를 옮겼다. 대표팀 버스가 도착하자 왔다 라며 웅성거렸고 코칭 스태프가 팬들이 운집한 쪽을 먼저 지나갔다. 홍명보 감독이 지나가자 웅성거렸던 팬들 반응은 일순간 정적이었다. 홍명보 감독에게 특별한 말이나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순간 정적 이 모든 걸 대변했다.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부임 후 첫 번째 경기였던 팔레스타인전에서 홈인데도 불구하고 홍명보 나가라는 오만 관중 야유를 들어야 했다. 성공적이었던 카타르 월드컵 16강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골맞던 졸속 행정이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번져서였다. 재택근무 논란과 아시안컵에서 졸전 탈락 이후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려 차기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결국 팬들이 기대했던 감독이 아닌 홍명보 감독이었다. 프로세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임생 총괄이사 읍소로 결정됐다는 점이 비판 여론에 더 불을 지폈다. 외국인 코치 선임도 깔끔하지 않았다. 홍명보 감독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는 듯 팔레스타인전에서 경기력으로 보답할 각오를 내비쳤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준비된 전술은 없었고 전쟁통에 제대로 경기를 준비하지 못한 국제축구연맹 랭킹 96위 팔레스타인에 홈에서 0에서 0 졸전 무승부를 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나간 뒤 대표팀 선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홍명보 감독에게 차가운 침묵을 지켰던 팬들은 대표팀 선수들이 지나가자 목이 터져라 응원과 사인 요청을 했다. 잠시 뒤에 나온 이강인 손흥민은 최대한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팬 서비스를 했다. 한국 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서 경유해 오만 무스카트에 도착한다. 최소 14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을 한 뒤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만과 최종 예선 2차전을 준비해야 한다. 쉽지 않은 상황. 홍명보 감독이 팔레스타인전 부진을 딛고 원정에서 반등할 수 있을지 축구 팬들 시선이 10일 오만 무스카트에 위치한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릴 경기에 쏠리고 있다. 4. 팔레스타인전 졸전. 지켜본 페예노르트 대선배는 황인범 호평. 좋은 선수임이 분명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피파 랭킹 23위. 은 5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96위 과영에서 0으로 비겼다. 전체적으로 답답한 경기였다. 후방 빌드업 시작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대의 압박에 살짝 고전했고 의미 없는 백패스와 볼 돌리기가 계속됐다. 전반전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잡지 못한 채 45분이 흘렀고 대표팀은 유효 슈팅 1회로 침묵했다. 후반전에 들어서고 오세훈이 들어왔다.
오세훈의 버텨주는 플레이와 연계 능력,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능력이 빛을 발했으나 득점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좋은 찬스에서 번번이 골대를 외면하며 선제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90분 내내 답답한 공격만을 반복한 한국은 끝내 0에서 0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다. 황인범은 선발 출전했다. 정우영과 호흡을 맞추며 3선 미드필더로 나섰다. 몇 번이 패스 미스와 볼 소유권 상실이 있었으나 공수양면에서 열심히 뛰어주었다. 전반전 막바지 이강인의 로빙 패스를 받아 볼을 살짝 띄운 뒤 때린 슈팅은 센스가 돋보였다. 황인범은 86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 87%, 71분에 62, 기회 창출 3회, 슈팅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2분의 2, 롱패스 성공 4회, 리커버리 3회, 지상볼 경합 승리 6회 등을 기록했다. 최근 황인범은 네덜란드 명문 페이노르트에 입단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를 떠나 여름 이적 시장 막바지 이적에 성공했다. 페이노르트는 지난 3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인범을 영입하면서 중원을 보강했다. 황인범은 2028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라며 영입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페이노르트 이적 발표 후 치러진 팔레스타인전. 페이노르트에서 뛰었던 빌럼 파나네엄은 팔레스타인전에서 황인범을 지켜봤다. 네덜란드 VP는 6일 파나네엄은 황인범의 페이노르트 입단에 열광하고 있다. 라며 그의 반응을 전했다. 파나네엄은 나는 한국의 월드컵 예선 팔레스타인전에서 황인범의 활약을 지켜봤다. 아주 좋은 선수임이 틀림없었다. 종료 직전에 교체됐는데 그를 궁금해하고 나면 아주 좋은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서 그는 페이노르트의 정말 좋은 영입이다. 영리하고 강인하며 기술적인 선수다. 라며 평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파나네엄의 황인범 호평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의 분위기는 좋지 못하다.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으나 팬들의 야유 속에 경기력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 이제 홍명보는 10일 오후 11시 오만원정에 나선다.